이런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프라인 따로 세미나로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희가 세미나 준비했으니까 오셔가지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좋은 정보를 들으시고 가장 저점인식에 여러분들 매수하는 세미나 열심히 준비하셨나요?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불안하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대관람차가 생기는 옆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늘공원? 우리 집이 무조건 대관람차에서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희한하게 파월의 그 발언 때문에 전 세계 뭐 금값도 떨어지고 실물 자산이 막 폭락하는 분위기인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 청약 시장은 뜨거워요. 준천주공 뭐 46대 1, 네. 영등포 디그니티는 198대 1의 경쟁률로 일단은 청약 시장 접수가 끝났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전에 했던 장의자의, 철산자의, 동탄자의 분양 미분양 나가지고 네. 한 25% 35% 할인하면은 받으려고 준비한 사람들 많더라고, 카페 들어가니까. 기다리다 이분들도- 나가리 됐죠. 네, 이분들 다 나가리가 됐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분위기라서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까? 요것들이 특징을 보면은 서울에서만 사람들이 받아간 것 같지 않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집을 갖는 게 또 되게 희망사항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 자기가 살지 않더라도 또는 나중에 애들을 위해 서울의 집값이 그렇죠. 워낙 지방하고 좀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나중을 위해서 좀 애들을 위해서 미리 사놓고 또 재테크도 되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이 기회다는 생각으로 서울로 온다. 네. 그러니까 완전 양극화. 지방은 지방은 미분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미분양이 이제 점점 그렇죠.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양극화된다. 그래서 인서울, 네. 대학만 인서울이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 인서울, 이제 아파트 인서울, 뭐 거의 대학 경쟁률이잖아요. 이게 그동안은 서울하고 음. 이런 경기하고 지방하고 한마디로 다 족쇄가 있었어요. 규제가 있었을 때는 지금은 서울이든 경기 인천이든 지방이든 간에 이 족쇄를 다 푼 상태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이 날 만한 지역 쪽으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방 쪽이라든지 미분양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내가 지방에 있어도 사실 그쪽에다 관심을 갖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 서울 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좀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네. 서울만 공급량이 부족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서울의 공급량이 제일 적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어렵다. 공급량이 적은 수준이 아니라 부족하든지 뭐 원래만 하더라도 필요한 양보다 입주 물량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25년, 6년, 7년까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게 줄어드는 것이 많은 도표로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져 네. 있으니까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 대구 분들이 보면 얼마나 그거 할까. 대구는 뭐 그 넘쳐나는데 속상하죠. 서울은 부족한 이 약간 양극화 때문에 제가 대구 살아도 저도 서울이 투자할 것 같아요. 서울의 공급량이 가장 부족하다. 이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서울이 이 아파트 공급 원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대도시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외곽 쪽에 빈 땅이 많잖아요. 네. 아, 그럼 그렇죠. 그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돼. 그러면 토지 원가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네. 그럼 건축비가 4억. 그럼 4억 5천에 아파트를 공급이 가능한데 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짓는데 4억. 네. 토지 원가가 5억이에요. 네. 영등포가 토지 원가가 5억이잖아요. 6억. 6억입니다. 6억이요? 그럼 예. 10억이지. 네. 그죠? 원가가. 네. 그리고 뭐 둔천 같은 경우도 뭐 6억, 7억. 6억 5천 예. 정도 합니다. 서울이 아파트 공급 원가가 제일 싼 게 5억이니까. 네. 지방에 10배 정도 돈이 들어가요, 대지가. 근데 이것도 마진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기 큰 땅을 싸게 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실제 우리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평당 5천 이상 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대지 원가가 5천이 아닌 6천, 7천이 되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대지 원가도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싸.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서울은 무조건 서울로 투자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서울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은. 아, 그렇죠. 그죠? 우리 여기는 윤 서울 대통령은 전국 통령이고 이분 서울 대통령이죠. 네. 이분이 그레이트 뭐 한강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 한강을 싱가포르 한번 또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온 거죠, 겨울에. 이 싱가포르 가보면 이 야경이 끝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이 관광객들이
싱가포르 그 바닷가, 네. 마리나 베이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밥 먹고 놀고를 거의 하루 이상을 보내요. 그렇죠. 네,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이거를 한강에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8월에 준비했지만 네. 새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어디를 가더라도 있지 않은 왜냐면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 서클아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관람차 네. 엄청난 큰 대관람차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케이블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방 가면요 이 케이블카 하나 만드는 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엄청나. 또 이 대관람차 하나 만드는 게 엄청난 사업. 그렇죠. 근데 서울은 이게 그냥 대관람차도 만들고 이 케이블카도 만들고 와, 그렇네. 뭐 한강까지 고속도로 지하에서 한강까지 녹색길도 연결하고 그렇죠. 이게 도도도도가 음. 하나로 뭉쳐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 서울의 대규모 프로젝트 몇 개를 듣고 나면은 서울을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서울의 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양극화가 되는 게 보이는 거야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하고 네. 이 미국의 서부하고 동부의 집값이 굉장히 큰 차이 나요. 모든 개발은 서부로 몰리고 이 동부는 땅이 많고 어디든 집 지을 수 있고 맞아요. 서부는 살기 좋으니까 계속 도시에 몰리고 그러니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그래 파월이 5.5% 올려 네. 우리도 4%로 올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1%나 0.75 올라갈 수 있어요. 있죠. 근데 뭐 이 대규모 프로젝트 지역은 지금 미국이 5.5% 정도 금리 올려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모기지가 6%가 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앞으로 7% 8%대 모기지 금리를 낸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동산 투자해요. 어느 지역에 하냐면 집이 부족한 지역. 네.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 미국 사람들 지금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집 사지 말라는데 왜 집 사?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가 좀 더 올라. 미국보다 낮죠, 당연히. 네. 근데 이 프로젝트 있는 지역 안 할 거야? 양극화돼서 이렇게 좋아지는 지역, 그래서 뭐 그냥 놓칠 거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올라. 우리도 4%까지 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4%가 얼마 갈까? 그렇죠.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떨어지는 시점을 외국 은행들이 올 가을. 그죠? 우리는 여유 있게 내년 봄. 네. 그럼 내년 봄 이후에는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아질 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 그렇죠. 바로 이 대규모 프로젝트 있는 지역으로 제일 먼저 몰려요. 그러면 이 지역을 언제 선점해야 될까? 금리가 제일 올라가서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네. 그때가 제일 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만약 올리면 5월, 6월까지 금리를 올린다면은 6월이 제일 싼 게 아니고 6월 이후엔 동결이잖아요. 그렇죠. 동결 가다 낮아지는 거. 동결되면 그때부터 올라요. 네. 그러니까 6월 가기 전이 제일 싼 거야. 그 그렇죠. 6월에 발표하기 전이.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어차피 서울에 청약자들 몰리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약자가 몰려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겠어. 서울에 투자를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또 파월 때문에 또 불안해. 파월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서울 플러스 대규모 프로젝트를 플러스 연결해서요. 그러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는 서울. 그럼 이 지역은 안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제일 먼저 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15% 20% 싼 거. 네. 금매. 이게 제일 안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 그러면 서울의 제일 큰 대규모 프로젝트 뭐 있을까요? 일단은 용산의 국제업무지역하고 음. 그다음에 용산 공원 개발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두드러지게 된 게 삼성동에 한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는 거, 철도 지하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GTX 네. 뭐 얘기하면은 한두 끝도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첫 번째가 서울 도심에서 남산까지 연결하는 중구. 네. 이 세운상가 쪽에 연결되는 이게 굉장히 또 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도심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여러분들이 서울 종로, 중구, 남산, 회원동, 황학동 이런 황학동은 아니구나. 회원동, 장충동 요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세요. 요 라인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좋아하는 도심 살리기 프로젝트의 네.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그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지역이에요. 요게 실제로 진행이 잘 되는 거는 내년부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고 두 번째 공구대님이 얘기했던 용산. 용산하면 또 국제업무지구. 그렇죠. 이 국제업무지구가 또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또 핵심이에요. 맞아요. 네, 핵심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서울님 그 근데 뭐라 이거를- 대관람차? 대관람차. 이 대관람차가 예. 지금 후보지가 뚝섬. 네. 그다음에 저 상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업무지구도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내가
이 이건대님이랑 차 한잔 마시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네. 아니 제일 어울리는 데가 국제원무지구다. 그렇죠. 아니면은 용산공원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노들섬. 아 그렇죠. 왜냐면 놀 좀 작. 이게 이 돌아가면서 야경이 보여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림 한번 이 야경이 보이려면 이 야경이 여의도나 아니면은 이 국제원무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강남도 보여야 되고. 맞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제일 좋은 자리가 음. 사실 노들섬이에요. 음. 왜냐면 노들섬에서는 국제원무지가 보이지. 음. 공원 보이지. 여의도 보이지. 이쪽으로 강남 보여요. 그리고 불꽃쇼. 불꽃쇼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용산, 이 국제원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족공원. 이 공원 주변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어떤 나라가 됐건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공원에서는 가장 비싼 주택을 공급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택은 도심 한복판의 공원, 가장 큰 공원 옆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일상화 될 건데 지금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주변에서 뭐 유엔사 부지 그렇죠. 이번에 서울도 미분양 나고 있는 상황에 네. 오피스텔을 갖다가 평당 뭐 1억에 분양하겠대. 네. 우리 미쳤다 그랬죠. 근데 공원 옆이니까 미쳐도 자기네들 버티겠다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화 전략이 이제 공원 주변에 이제 생기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민족공원의 크기가 우리가 성수동이 서울숲이 생기면서 서울숲 옆에 막 주택들이 50억, 60억, 70억, 80억. 그렇죠. 뭐, 트리마제, 아크로, 갤러리아 포레. 그렇죠. 연예인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공원이 성수동이 4배 크기예요. 맞습니다. 크기가. 서울숲. 네. 서울숲에. 그러면 가격도 4배란 얘기예요? 이건 그렇게 없지고, 되나요? 이건 없지고 한 2배 정도의 분명히 아, 내리의 가치 그렇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수동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그 공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저희가 따로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 그레이트 프로젝트 주변 지역의 가치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사는 거잖아요. 월세 받거나. 네. 근데 이 그레이트 프로젝트는 앞으로 요 주변 지역에 관광객을 유입하겠다는 거예요. 관광 루트로. 맞아요. 그러면 이 집은 렌트가 나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렌트. 네. 또는 이 렌트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비싼 호텔처럼 쓸 수 있는 주택. 그러니까 요 그레이트 이 한강면 주변으로. 그래서 이 그레이트 프로젝트 주변은 주택이 아닌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기가 됐건 간에. 그래서 요 그레이트 프로젝트 놓치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큰 후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울의 가장 큰 일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요번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과거에 2007년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나왔을 때 하고 너무 유명했던 거죠. 네, 그때 너무 유명했고 그때 아주 한강변 주변에 다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그렇죠. 큰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오 시장이 이런 외국에 있는 이런 그 뭐 템즈강이라든지 센강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 보고서 그때 봤던 수준하고 지금 이 시간이 거의 한 15년 정도 흐른 다음에 지금 보는 그 외국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이라 허드슨 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지금 그 수준에 맞춰서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2007년도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보다는 훨씬 더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업그레이드 된 거네.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눈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자체를 맞추다 네. 보니까 예전에는 이쁘면 됐는데 네. 이제 돈도 많아야 되는 거야. 눈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걸 그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여기 잠실에 보면 잠실 쪽에 이런 수영장 예전에 우리가 봤던 파란색 바닥에 그 수영장 있잖아요. 이 수영장 자체를 싹 다 갈아엎어서 이 자리는 아예 자연형 물놀이장, 그러니까 뭐 모래사장도 있고, 이건 바다 아니에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처럼 만들겠다는 거지. 이런 잠실의 자연형 물놀이장을 곳곳에 만들겠다고 해요. 휴양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옆에서.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갖다가 싹 다 리모델링을 하는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바뀌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강까지의 접근성이 사실은 한강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넘어 다니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죠. 신호등이 없으니까. 네, 신흥도 없고, 광명북로에는. 네, 그리고 길도 좀 좁고 이런데 이런 앞으로 초록길들, 이 위로 넘어 다닐 수 있는 초록길들, 지하 쪽도 많이 만들고 현재 서울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강 쪽에 가는데 한 7개 이상을 더 만들겠답니다. 암사동에 이제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자, 용산의 요 길입니다. 요게 지금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게 철로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철로가, 경부선이. 네. 요게 이제 지하로 묻히고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 이 자리예요. 이 식으로 해서 여기는 옆에 민족공원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한강까지 들어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한강 조망에 대한 가치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하는데 이게 강남에 들어오면은 10억. 한강 조망에 대한 가치가 뭐 한 4억에서 10억까지 해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단지 작은 거는 4억가 하고 비싼 것들은 10억, 20억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0억짜리 지으려면 한강 무조건 보여야 돼요. 200억짜리 지으면 한강 무조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강 조망의 가치가 위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녹지축도 마찬가지. 이 녹지축도 아까 암사에 있는 한강까지 넘어가. 왜냐면 암사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공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한강까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가 낮아요. 근데 녹지를 가려고 그러면 또 한참 차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녹지축을 따라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아까 같은 뭐 대관람차라든지 네네. 기타 여러 가지 뭐 곤도라도 탈 수 있고 네. 구경할 수 있고 야경도 좋고 그리고 또 맛있는 먹거리들 쇼핑몰. 되게 고급스러운 먹거리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가치는 이게 부르는 게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강까지 가는 길 5개야 똑같지 않다라는 거. 음. 이게 만약 압구정이 생긴다고 해요. 압구정이 생겼어. 그 미쳤다 소리 나오죠. 이게 우리 김건대님 얘기가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게 망원동에 보면 강변북로에 망원 1동과 2동 사이에 아까 그 암사동에 만들겠다는 게 초록빛 이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럼 그게 만들어졌으면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좋아지긴 했는데 그 상승폭이 상당히 그 중심지에 있는 거와는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녹지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녹지축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 특히 이 용산의 이 녹지축, 국제업무지구, 서울역.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선을 지하철을 타고 오면은 제일 먼저 내리는 게 서울역이에요. 그렇죠. 서울역에서 이 캐리어를 끌고 네. 여기 한강 갔다가 숙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왜냐면 3시에 체크인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남어. 이천동에 권역별로 말이나 이제 그 요트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든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지금 보이시는 이 국제업무지구 옆에 여기 현대차 부지. 네, 요게 현대차 부지죠. 현대모비스 여기가 앞으로 헬기 택시, 예, UAM이라고. UAM. 예. 헬기 택시.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죠? 그 드론. 예. 드론용 택시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용화 되는데 그 시범이고 가장 많이 상용화된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우선 시범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관광객들 내려가지고 국제업무 지나서 여기까지 캐리어 끌고 가서 여기 수상 택시 타고 한 바퀴 돌아요. 그 날라서. 드론 그렇죠? 택시 타고. 그렇죠. 드론 날아서. 타고. 그 제가 그래서 우리 적범님 서울은 영원하다인데 맞습니다. 서울은 진짜 영원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줄어도 뭐 예를 들어 3천만 명을 줄어도 결국은 살고 싶은 데가 서울, 또 서울에서도 정중앙이 될 거고 그 정중앙에서 가장 많이 바뀌고 좋아지는 지역은 용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재개발되더라도 서울의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되더라도 그 가치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개발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은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있는 지역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물릴 때마다 또 집값이 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역은 안 좋은 시기에도 호재가 계속 생기거든요. 네. 이런 지역 위주로 여러분들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